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주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공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텐데요. 바로 왜 현명한 사람은 관심을 끌려 하지 않는가? 라는 신비롭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할 거예요. 당신이 아마도 견뎌내지 못할지도 모를 이 여행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겸손의 힘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또 여러분이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에 나를 보여주어야 한다. 눈에 띄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현명한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겸손이라는 덕목이 단순한 자기 비하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내면의 힘으로 여겨집니다. 붓다. 자신도 왕자의 삶을 뒤로하고 세상의 영광과 관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관심받는 삶이 아닌 깨달음의 길을 택했죠. 역사가들은 붓다가 이러한 선택을 한 동기가 단순한 자기희생인지 아니면 가르침을 위한 전략인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겸손이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수도승들이 겸손의 수행으로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옷도 내어주고 심지어 때로는 절에서 바닥을 쓸거나 물을 나르는 일을 기쁨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들이 마음의 때를 닦고 자아의 허영을 없애는 수행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청소를 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꽤 독특한 명상법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현실은 우리의 뇌는 겸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뇌는 자신을 크고 중요하게 만들려는 충동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항복이나 패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겸손은 내면의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더 넓은 시야를 얻는 춤과 같습니다. 당신이 겸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랐던 새로운 힘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당신은 통제와 승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하고 확신에 찬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고 실수를 인정해도 흔들리지 않는 친구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겸손의 조용한 초대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세상을 지배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라고 말합니다. 그 존재 안에서 평화가 피어나고 놀라운 힘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발견할 이 겸손은 제한이 아니라 해방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제 겸손이라는 덕목이 단순한 사회적 예절을 넘어 불교 사상 깊숙이 뿌리내린 핵심 가치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초기 불교 경전에서부터 붓다의 삶과 가르침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왕자로 태어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던 시다르타가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 봅시다. 붓다의 삶은 전통적인 권력과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라면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상상을 할 수 있나요? 그는 단지 고통과 죽음의 실상을 직시했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찾기 위해 겸손히 출가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겸손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인지 아니면 가르침을 위한 의도된 전략인지 여전히 논쟁하지만 그의 선택이 불교의 핵심 정신을 형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겸손의 실천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승가 공동체에서는 겸손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죠. 경전에서는 옳은 듣기와 옳은 말하기가 강조되는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포함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초기 불교 공동체가 어떻게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겸손을 통해 단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고대 인도의 수도승들이 매우 소박한 옷을 입고 겸손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낡고 해진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이는 외형적인 허영을 초월한 내면의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설 용기가 있을까요? 이 소박함은 오히려 그들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진실을 명확히 보는 지혜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세상과 연결되고 깊은 통찰이 시작됩니다. 이 통찰은 일상에서 나오는 편견과 오만을 깨뜨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편 학자들은 겸손이 불교의 도덕적 차원인지 아니면 인식론적 차원인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즉, 겸손이 도덕적 미덕인가 아니면 사고방식의 전환인가에 관한 질문인데 많은 이들은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동시에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겸손의 뿌리를 마음에 심고 그 깊이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지혜와 삶의 경험이 녹아든 힘입니다. 이 힘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세상과 부드럽게 맞닿는 부드러운 가죽 장갑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자아라는 작은 왕국이 어떻게 겸손에 맞서 싸우는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 자아는 강력한 보호자처럼 당신 자신을 지키려 발버둥치며 때로는 겸손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겸손을 받아들이려 할 때마다 내면에서 펼쳐지는 이 치열한 줄다리기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건넬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설마 내가 그런가 하며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순간이 있나요? 혹은 실수를 했을 때 방어하거나 변명하기 급급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반응들은 모두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방식입니다. 사실 자아는 당신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유지하려는 신경회로의 산물인데 이 회로는 당신의 존재를 중심 무대에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신경과학적 사실을 하나 소개하자면 기본 모드 네트워크, Default Mode Network 라는 뇌 영역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마치 내면의 배우 무대처럼 당신의 자아 중심적 드라마를 비춥니다.
반면 겸손은 이 무대를 조금씩 어둡게 만들어 당신이 자신만의 이야기에 덜 매몰되도록 돕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겸손이 뇌를 어떻게 재배선하는지 연구 중이지만 초기 결과는 공감 능력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단단히 쥐고 있던 밧줄을 조금 놓는 것과 같아요. 이 밧줄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을 택하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며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붓다는 자아를 대마왕이라 표현하며 이 자아가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단한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이 마술을 깨뜨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변화무쌍하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약간은 웃긴 이야기를 하자면 몇몇 수도승들은 대나무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명상했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대나무가 떨어지니까요. 이 단순한 수행은 자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수행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실제 훈련인지 논쟁하지만 겸손은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덕목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상에서는 자만심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일어날 때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자책하지 말고 호기심과 친절한 마음으로 반응을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전환들이 모여 겸손을 당신의 기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자아가 겸손을 거부하는 본능적인 저항을 이해하고 그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은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관계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조용한 길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겸손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깊은 통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본질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죠. 통찰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안개 낀 산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대신 겸손하게 안개를 받아들이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이라는 태도로 현실과 조화롭게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불교에서는 정견청견, 즉 올바른 견해를 지혜의 기초로 삼으며 겸손이 이 올바른 견해를 키우는 중심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오만함이 사라질 때 진정한 지혜가 싹튼다고 했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겸손이 인식론적 측면인지 도덕적 측면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두 요소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티베트의 수도승들은 하늘 보기, 명상을 통해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을 기르곤 했습니다. 하늘처럼 끝없이 펼쳐진 공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느끼는 경험은 겸손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겸손에서 오는 통찰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실수나 비판에 직면했을 때 방어하거나 반발하는 대신 듣고 질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기르죠. 이런 자세는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고 보다 정확한 이해와 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조절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균형 있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기초는 겸손이 단순한 윤리적 덕목을 넘어 뇌의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겸손이란 당신의 강점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숙련된 음악가가 항상 더 나아질 길을 인정하며 꾸준히 연습하는 것처럼 겸손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을 통한 통찰이 어떻게 삶을 명료하게 만드는지 느껴봅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지혜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겸손이 단순한 내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겸손의 중심에는 경청이라는 강력한 행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경청 말이죠. 이 경청이 관계의 벽을 허물고 고립감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거나 동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할 때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듣는 순간 당신은 더 깊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겸손의 선물이 발현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이의 진실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고대 불교 공동체에서는 정어, 정유수와 정청쟁팅을 수행의 일부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겸손을 표현하는 존중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초기 불교 공동체가 침묵과 말하기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경청이 신성한 행위임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찬 승려들이 독산 두찬이라 불리는 개인 면담에서 서로의 말을 깊이 듣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를 목표로 하며 일상에서도 이렇게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청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을 받아들일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용기가 신뢰를 낳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깊은 경청은 공감 관련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갈등을 줄입니다. 마음 챙김과 겸손 수행이 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일상에서는 말할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상대에게 집중하며 오해가 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한 경청의 힘을 느끼며 그 힘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 깨닫습니다. 경청은 마음을 열고 고요한 평화를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더욱 깊이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겸손이 자비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 덕목은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춤을 추는 두 파트너와 같습니다. 겸손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자비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고 자비는 그 겸손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당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목격한 누군가의 친절한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베푸는 작은 배려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겸손한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고 판단 없이 반응할 때 탄생합니다.
오만과 자만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인정의 표현이죠. 불교 경전에서는 자비카루나가 겸손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붓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고,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에서 자비가 싹튼다고 가르쳤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초기 불교에서 자비가 인도 문화적 가치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논의하지만 자비와 겸손의 중심성은 명백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일부 승려들이 자해명상 메타파바나를 통해 자신부터 시작해 점차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를 확장시키는 수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행은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겸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비와 겸손은 공감 및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뇌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두 덕목이 서로를 강화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일상에서 겸손을 통한 자비를 실천하려면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칭찬이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베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비는 주목받지 않고도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바꿔나갑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과 자비가 함께하는 춤을 상상하며 그 춤이 오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선사함을 느낍니다. 이 조용한 조화 속에서 당신은 평화와 깊은 연결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만심을 단순한 자신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겸손의 문을 닫는 고집스러운 장애물입니다. 자만심을 내려놓는 과정은 마치 당신 영혼을 조이는 매듭을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실천적이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녹여내고 성장할 공간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자만심은 매일 당신이 입고 다니는 반짝이는 갑옷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보호막이 되지만 무겁고 움직임을 제한하죠. 그 갑옷을 벗어던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의 비판과 조롱에 맞서 노출되는 듯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갑옷을 벗는 것이 필수적이라 가르칩니다. 겸손은 강인함으로 맞서며 자만심이 숨기려 하는 것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붓다는 삼독산, 두따 중 하나로 자만심만을 꼽으며 그것이 마음을 흐리고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자만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자만은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해탈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됩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로 일본의 선찬 승려 하쿠인 에카쿠는 고난과 고독 속에서도 겸손한 인내를 통해 수행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농담과 겸손한 인사를 하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쳤죠. 이런 유머와 겸손의 결합은 그의 가르침을 친근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만심을 내려놓는 실천은 작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거나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만심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며 당신을 성장으로 이끕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를 연습할 때 자기조절 관련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자만심에 따른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록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은 당신의 감정 습관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자만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는 상상을 하며 그로 인해 가벼워지는 숨과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강요가 아닌 친절한 손길로 자만을 녹여내는 길이 가장 자유로운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놀랄 만한 사실은 역사의 거대한 변화들이 화려한 연설이나 전쟁의 함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겸손의 행위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교 역사에는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 겸손한 인물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붓다의 사촌이자 충실한 수행 동반자였던 아난다는 공식적인 권력은 없었지만 그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봉사는 불교 교리를 후대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경전을 기억하고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경전 구전 과정에서 아난다가 차지한 역할에 대해 논쟁하지만 그의 겸손한 자세가 매우 중요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일본의 선승 하쿠인 에카쿠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18세기의 선종을 부흥시킨 인물로 일상 속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농담과 함께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무겁지 않고 유머러스하여 많은 이들에게 쉽게 다가갔죠. 불교의 순례 전통에서도 겸손이 몸소 실천됩니다. 순례자들은 종종 소박한 옷차림과 힘든 여정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으며 이는 내면의 겸손과 외면의 겸손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 겸손의 삶은 단순히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행동은 이타심과 보상 관련 뇌 영역을 활성화하여 깊은 만족감과 소속감을 가져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계속 탐구하며 겸손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물학적 선물임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겸손한 행동은 남을 지배하기보다 돕고 말하기보다 듣고 확신보다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부드럽고 지혜롭게 바꾸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러한 겸손의 인물들과 함께 걷는 상상을 하며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이 깊은 흔적을 남겼음을 느낍니다. 겸손은 화려함 대신 꾸준한 변화의 심장 박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겸손을 단순히 수동적이고 약한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개념임을 알게 됩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물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힘이며 삶의 도전 앞에서 용감히 맞서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겸손은 때로는 수동적인 복종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강인함으로 해석되어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겸손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이 불의를 묵인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짓밟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겸손이 오만함과 자만을 해독시키는 해독제라고 가르칩니다. 겸손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보고 환상에 속지 않는 용기입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로 밀라레파라는 전설적인 티베트 승려가 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고독한 수행을 통해 수많은 시련과 악마를 겸손과 헌신으로 이겨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화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의 겸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내면 혁명의 상징입니다. 역사가들은 밀라레파 이야기가 신화인지 역사인지 아직도 논쟁하지만 그의 삶은 겸손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투쟁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불교 공동체 내에서도 겸손을 수동적 수용이 아닌
자비로운 행동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은 감정 조절과 사회적 인지와 관련된 뇌 부위를 활성화하여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이 과학적 발견은 겸손이 평화로운 동시에 강력한 정신 상태임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겸손을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이 모순적인 특성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평화롭고도 힘찬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겸손과 마음 챙김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은 겸손을 자라게 하는 토양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을 판단 없이 관찰할 때 자아의 패턴을 깨닫고 자만심이나 오만함이 스며드는 순간을 인지하게 되죠. 이런 깨달음이 겸손의 싹을 틔우는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주변의 질감과 소리를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단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존재의 순간의 마음은 스스로의 굳건한 중심을 찾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마음 챙김이 8정도의 핵심 요소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의도의 기초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마음속 자만심과 방어적 태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죠. 역사학자들은 마음 챙김 수행의 기원이 여러 불교 종파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연구 중이지만 겸손과 마음 챙김의 영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비유 하나, 승려들은 마음 챙김을 마음의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듯 마음 챙김은 당신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겸손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아에 사로잡힌 배우가 아니라 그 연극을 관찰하는 현명한 관객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자아 중심적 사고와 관련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활동을 줄여줍니다. 이 네트워크가 조용해지면서 당신의 자아 집착이 약해지고 겸손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실생활에서는 대화 중 자랑하거나 판단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한 걸음 물러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반응을 바꾸는 연습이 겸손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마음 챙김이라는 부드러운 빛이 겸손의 길을 밝혀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아와 자각의 미묘한 춤을 관찰하며 평화와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경험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제 겸손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각보다 많고 교묘해서 때로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거짓 겸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진정한 겸손을 막는 걸림돌이 되죠. 대표적인 장애물은 영적 자만심입니다. 겸손하거나 자비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타인을 은연중에 판단하거나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묘한 자만심으로 스스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은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거짓 겸손이라 부르며 경계하라고 합니다. 고대 수도승들 사이에는 겸손 경쟁이라는 재미있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겸손한지 겨루는 듯한 모습은 결국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자만을 부추겼죠.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은 겸손의 함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자아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자아 강화 방식이 되어 진정한 겸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즉, 겸손도 또 다른 내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아 함정들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여 반복적인 자만심 행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꾸준한 자기 성찰과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자만의 순간을 알아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당신이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이라는 섬세한 꽃을 돌보는 정원사가 되어 잡초 같은 자만과 착각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참된 겸손이 꽃피도록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당신은 이제 겸손이 단지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력, 성공, 그리고 사회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자리 잡으면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가 크게 바뀌고 외부의 인정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대신 진정한 소속감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셜미디어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숫자가 자존감의 척도가 되는 시대에서 겸손은 당신이 스크린 너머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바라보게 돕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모습 뒤에 허영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불교 역사에서 수도승들은 세속 사회에서 떨어져 살아내며 이런 관점을 길렀지만 겸손은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가치임을 가르칩니다. 실천적 불교, Engaged Buddhism은 겸손과 자비를 사회 정의와 공동체 발전에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출가와 세속 참여의 균형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나탄 스님처럼 겸손함과 평화운동을 결합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와 겸손한 자세로 평화를 위한 용감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를 통해 겸손이 침묵이 아니라 강력한 발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은 협력과 공격성 감소를 촉진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권력과 성공에 대한 겸손은 칭찬을 나누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불평등과 부조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태도는 겸손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는 힘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렌즈는 자아 중심의 흐릿함을 걷어내고 따뜻한 연결과 친절히 살아 숨쉬는 풍경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겸손은 당신을 정복자가 아닌 인간 공동체의 겸손한 참여자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삶이 갑작스럽게 변하고 상실과 불확실성이 몰려올 때 겸손이 단순한 미덕을 넘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흔히 쓰던 자아 방어 기제들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실한 겸손이 들어설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회복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큰 실패를 겪었을 때 당신은 당연히 고통과 분노를 느끼겠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겸손히 자신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슬픔을 온전히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치유의 길로 변합니다. 겸손은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붙다는 고난과 고통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비와 지혜가 싹튼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붓다의 개인적 고난이 그의 가르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겸손이 위기에서 빛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가난과 기근 전쟁의 시기에도 불교 공동체는 겸손과 상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겸손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겸손이 고통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대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죠. 당신의 삶 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솔직함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을 바다의 닷처럼 상상해 보세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 겸손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겸손의 힘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은한 파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눈에 띄는 폭풍우처럼 거세게 다가오지 않지만 조용하고 꾸준한 흐름으로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평화와 치유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질 때 그 파문이 퍼져나가듯 겸손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과의 표현, 진심 어린 경청이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바로 이 순간이 겸손의 파급력입니다. 불교 공동체에서는 상호 존중과 겸손을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갈등을 줄여왔습니다. 초기 승가의 내부 갈등 관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겸손이 사회적 유대와 조화를 촉진하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로 일부 불교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지혜로운 이들이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겸손과 지혜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는 전통적 권력 구조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젊은 세대가 겸손을 본받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은 협력과 갈등 해결에 뛰어나며 공감과 사회적 유대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겸손의 파급력은 협동을 선택하고 타인의 기여를 인정하며 주도권을 잠시 내려놓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뢰와 친밀감을 키워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강물이 공동체를 적시고 갈라진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흐름 속에서 평화는 단지 개인의 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루는 현실임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겸손이 먼 이상향의 덕목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겸손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들이 당신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아의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려함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닌 꾸준한 작은 걸음들이 당신을 더 평화롭고 진실한 삶으로 이끌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취는 혼자의 힘이 아닌 수많은 이들의 도움과 인연이 얽힌 결과임을 인정하는 작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겸손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죠. 하루 동안 당신은 말을 하기 전에 한 걸음 멈추고 듣기에 더 집중하며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불교 수행자들은 이런 겸손을 기르는 다양한 일상의식을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강도 높은 수행보다는 꾸준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믿었죠. 학자들은 어느 수행법이 최선인지 의견을 달리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재밌는 예로 몇몇 승려들은 아침마다 줄 서서 음식을 받을 때 항상 마지막에 서서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작고 단순한 행위는 겸손을 몸에 익히는 방법이었죠. 당신도 이와 비슷하게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칭찬을 받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작은 습관들이 신경회로를 재구성해 겸손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겸손이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 기본 태도로 자리 잡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겸손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며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정복이 아닌 연결에서 기쁨을 찾는 당신의 모습은 점차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등불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등불은 눈부시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며 당신의 꿈과 현실을 부드럽게 인도할 것입니다. 겸손과 자비, 그리고 지혜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을 기쁘게 내디드세요. 이제 속도를 늦추고 단어를 부드럽게 하며 문장을 길게 늘려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겠습니다. 당신은 편안함 속에서 깊은 숨을 쉬며 오늘 밤 들었던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강물이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적시고 평화로운 안식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속 모든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며 당신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온화한 빛 안에 잠깁니다. 이 빛은 당신을 지켜주고 어디를 가든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깊은 고요함 속에서 꿈결 같은 평화를 맞이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겸손의 빛이 당신을 다시 한번 비출 것입니다.